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 먼 나라를 내가 왜 가야 하나 싶었죠. 딸이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냥 여행도 아니고 결혼이라니. 딸이 거기 가서 살겠다는 말에 속이 타들어갔죠. 낯선 언어의 낯선 문화, 게다가 아시아라면 영국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인터넷에서 본 것도 별로 없고 다들 빠르고 복잡하다는 말만 들어서 걱정이 컸어요. 그런데 딸이 직접 초대하겠다고 비행기표까지 끊어주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기로 했어요. 내심 한편으론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 뭔가 잘못 내린 줄 알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늘 복잡하고 소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사람들이 무척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표정도 다들 차분했고 직원들은 웃으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짐 찾는데도 전혀 혼란이 없었어요.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고 천장도 높고 환해서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내가 말없이 주변만 둘러보니까 딸아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죠? 그제서야 나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시작은 괜찮네 싶었죠. 공항을 나와서 공항버스를 탔어요. 원준이가 기사님한테 짐을 부탁드렸는데 기사님이 정장 차림에다가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영국에서는 버스기사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손님 대하는 거 보기 드물거든요. 보통은 무뚝뚝하고 심하면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여긴 말도 조곤조곤, 표정도 밝고 버스 안도 아주 쾌적했어요. 좌석이 푹신하고 공간도 넓은 데다 에어컨까지 시원하게 나와서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러고 보니 차 안에서 들리는 안내 방송도 여러 나라 말로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어요.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나무와 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날이 밤이었는데도 거리는 환하고 사람들로 꽤 북적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짝이는 간판들, 잘 정돈된 인도,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도시는 참 이상하게 편안하구나 싶었어요. 영국에서는 밤에 여자 혼자 걷는 게 좀 무섭잖아요. 나도 항상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여긴 젊은 여자들부터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거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남동에 있는 딸아이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진짜 놀랐어요. 아파트 건물이 다 고만고만한 줄 알았는데 외벽도 깨끗하게 관리돼 있고 현관에는 자동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벽에 보이는 층별 안내나 소방시설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집 안에 들어가니 더 감탄스러웠어요. 작은 공간인데도 알차게 꾸며져 있었고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변기에는 비데가 달려있고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가전제품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원준이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집이라니까 더 놀라웠어요. 배가 고프다니까 원준이가 배달을 시키자고 했어요.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는데 배달이 된다는 게 참 신기했죠. 20분도 안 돼서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무슨 국물 있는 음식까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포장 상태도 깔끔하고 음식은 방금 만든 것처럼 따뜻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해요. 보통은 낮 시간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음식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긴 정해진 장소 없이 아무 데서나 시켜도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딸아이 말로는 한강 같은 데서도 배달이 가능하다더라고요. 정말 살기 편한 나라구나 싶었죠. 그날 밤 셋이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근처 가게들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카페며 음식점이 다들 아기자기하고 분위기 있었어요. 나는 괜히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참 따뜻한 동네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러던 중 길을 잃은 것 같은 외국인을 봤어요. 한 젊은 남자가 다가가서 능숙한 영어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나라도 저런 상황이면 망설이게 되는데 이 나라는 참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하루 몇 시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각박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이 넘쳤고요. 딸이 왜 이 나라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한 달쯤 살아보면 어떨까? 물론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부를 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첫 인상 하나만큼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비춰올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도착해서 받은 인상이 아직도 선명했지만 잠에서 깨어난 지금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니 어쩐지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이 이렇게 따뜻하고 정갈한 느낌을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딸아이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길래 슬쩍 다가갔더니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저한텐 익숙한 향은 아니었지만 그리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나는 냄새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원준이도 함께 일어나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밥을 차리며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재밌는데 많이 가보려고 해요라고 말하더군요. 제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주는 사위를 보니 조금은 낯설면서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아침을 먹고 처음 간 곳이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듣기론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어서 궁금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환한 조명과 넓은 실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사람들도 조용하게 휴식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방마다 온도와 향이 다 달랐어요. 저는 딸과 함께 누워 땀을 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따뜻해지니 피로가 서서히 녹는 것 같았고 마음도 한결 차분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찜질방을 나와선 성수동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름도 생소했지만 딸아이가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골목을 걷다 보니 분위기가 참 독특했어요. 옛날 공장 건물들을 멋스럽게 리모델링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커피향이 퍼지는 거리엔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물건들이 진열돼 있었고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중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서울의 감성을 담은 소품들로 가득했어요. 에코백, 간식 세트, 손글씨가 적힌 엽서까지 전형적인 관광지 기념품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예쁜 물건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갑을 꺼내 몇 가지를 샀죠. 영국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았어요.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원준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한국 오시기 전에 어떤 이미지였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하고 시끄럽고 낯설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다른 나라 같아. 이런 데서 살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엔 그저 딸이 살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자는 마음이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나라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밥을 시켰더니 작은 접시에 이것저것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가 다 시킨 거야? 그랬더니 원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한국에선 반찬이 기본이에요. 리필도 돼요. 그 순간 제가 뭔가 큰 오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식 하나만 봐도 손님에 대한 정성과 배려가 가득하더라고요. 반찬을 덜어주고 비어있는 그릇을 조용히 채워주는 직원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어요.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식사 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쪽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입구부터 계단, 승강장, 전부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이 보기 쉽게 잘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탔고 차 안도 조용했어요. 영국에선 늘 소란스럽고 지저분한 모습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 정리된 풍경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홍대에서 체험한 건 퍼스널 컬러 테스트라는 거였어요. 내 얼굴색과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미도 있었고 전문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제게 어울리는 색을 찾고 사진도 찍고 나니 젊은 사람들처럼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이후엔 딸과 함께 한강에 들러 산책을 했는데 강바람 맞으며 걷는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누구 하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없었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빛이 밝고 경찰차도 자주 보여서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 한국은 여자 혼자 밤에 산책해도 괜찮은 나라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곳이 또 있을까? 그날 밤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처음엔 그냥 딸이 사는 곳이니까 와봤는데 이제는 그저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의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정돈되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정할까? 그냥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고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흐르는 정서가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어쩌면 딸이 이 나라를 선택한 건 단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이 사람을 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편리한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 안전한 거리,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복잡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이곳이 조금씩 익숙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웠고 저도 모르게 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일이 있었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딸과 함께 전통시장 구경을 하고 나서 인근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죠. 메뉴판을 보는데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씨가 많았어요. 영어 표기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글로만 쓰여 있어서 저 혼자선 주문이 힘들더라고요. 딸이 주문을 대신해줬고 금세 음식이 나왔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 맵고 짠 음식들 처음엔 흥미로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입 안에서 이가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영국에서 받았던 치과 치료 부위가 불편해진 겁니다. 젓가락질도 어색했는데 먹는 내내 뭔가 끼는 느낌에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자꾸 입만 다시 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종업원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약간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말을 해도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괜히 민폐를 끼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라고 말했는데 종업원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멀스멀 좋지 않은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역시 외국인이니까 불편해하시는 걸까? 그동안 좋은 인상은 그냥 겉모습이었나? 딸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조금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괜히 입맛도 더 떨어지고 낯선 나라에서 혼자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밀려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별말 없이 일찍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원준이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원준이는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어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음식이 좀 힘들었고 종업원 분이 다소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괜히 외국인이라서 신경 쓰였나 싶었지. 그러자 원준이가 말했어요. 아, 혹시 그때 어머니 이가 불편하셔서 못 드신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놀랐어요. 병원이라고요? 한국에서? 그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싶었죠. 예약도 안 했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원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당일 접수도 가능하고 외국인 진료도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음 한켠에 쌓였던 불안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중형 치과였는데 건물 외관부터 내부까지 정말 청결했어요. 접수 창구에는 영어로 된 안내가 따로 있었고 직원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응대해 주셨어요. 진료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치과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왜 그런 사소한 오해 하나로 이 나라 전체에 대한 인상을 바꿨을까 하고요. 진료는 30분도 안 돼 끝났고 가벼운 치료로 마무리되었어요. 치료비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영국에서라면 기본 상담만으로도 훨씬 비싼 금액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원준이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했어. 그날 저녁 딸과 원준이와 함께 집 근처 분식집에 갔어요. 그곳은 분위기가 아주 편안했고 사장님도 푸근하셨어요. 저를 보더니 외국분이세요? 하시며 영어 몇 마디도 섞어주시고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음식은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마음이 풀려서 그런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눈빛도 다정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원준에게 다시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이 참 낯설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점점 내가 이 나라를 이해해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런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 한국에 머문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나하나가 낯설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커튼을 걷고 거실로 나와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제가 어느새 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원준이는 신문을 읽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따뜻한 공기,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는 이 평온한 아침. 행복하다는 말이 꼭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오전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연남동 골목은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젊은이들이 손에 커피를 들고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게 앞에 핀 꽃을 사진 찍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급하게만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도시에도 이렇게 멈춤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느꼈죠. 산책 도중 작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려던 참이었는데 안에서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다소 당황스러워 보여서 제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갑자기 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분이 즉시 물티슈와 물을 건네주시며 웃으며 도와주셨어요. 그 외국인 부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죠.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정 많은 국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오후엔 원준이 가족 모임에 초대받아 함께 다녀왔어요. 처음엔 긴장도 됐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괜히 불편한 자리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식탁에 앉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원준이 어머니는 저를 두 손 꼭 잡고 반겨주셨고 아버지도 저를 위해 준비한 요리가 있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입에 맞을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하셨다며 웃으시던 모습, 젓가락질이 익숙지 않다고 하자 손으로 집어주셨던 그 다정한 손길, 그리고 어색한 영어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 정성.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한국 생활이 어땠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이 그 한순간에 떠올랐고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죠. 참 다정한 나라였어. 딸이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살고 싶다는 생각 정말 든 거야?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야. 여긴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 사람도, 거리도, 식당도, 심지어 공기마저도.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 속에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다 말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마저도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에 조용히 말했어요. 꼭 다시 올게. 다시 와서 이번엔 좀 더 오래 머물 거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저는 창밖을 향해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를 저는 이제 진심으로 알게 됐거든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간다 해도 제 마음 한쪽엔 분명 한국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자리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년 봄 다시 올게. 꽃 피는 계절에 꼭 다시 만나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